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아침 출근길이 덥지도 않고 쌀쌀하지도 않고 습도도 낮아서 매우 상쾌하고요. 청명한 가을날의 진수를 맛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시죠.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면은요, 이 소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하자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오는 18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청와대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했는데 국회의장도 거절했고 야당 대표도 거절하고 있죠. 문 대통령이 섭섭했나 봅니다.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군요. 자, 동아일보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에 미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호응하고 나섰죠. 함께 보시죠. 자, 김정은과 트럼프의 브로맨스, 2차 회담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최고 지도자 간 빅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꼬여있는 이 비핵화 협상의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동반해서 연내에 종전선언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묘하게 통하는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의 브로맨스, 이 제목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청와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을 초청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은 거절한 상태죠. 다 거절한 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절을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참석할 수 없다라고 밝힌 상태죠. 자, 그런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야당 대표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임 실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달라. 꽃탈배. 네. 상상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네. 하지만 야당 대표들은 글쎄요, 취지보다는 초청하는 과정에 불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초청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우리 보고 따르란 거냐?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기사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 현장에 가면 억억 하는 소리가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다고 하죠.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하리만큼 급하게 오른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뭔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집값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뛰는 집값 위에 나는 담합, 즉 담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네이버와 연결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집주인들이요, 시세보다 최고 5억 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공개 인터넷 카페라든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서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라는 담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감독님, 그 위에 카톡 대화창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일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창인데 내용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집은 이 정도 가격 이하로는 내지 말자. 이 정도 가격은 받도록 하자. 이 내용을 우리 서로 공유하자. 외부에 노출될 것 같으니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여러분, 담합은 매우 위중한 범죄입니다. 처벌 대상이죠.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이 난리통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다시 공론화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토지 공개념, 개념적인 걸로만 두지 말고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여당의 새 집값의 해법이었을까요? 지난 3월 개헌 정부안에도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서 이걸 가지고 찬반 논쟁이 한참 거셌었죠.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개념인데 글쎄요,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거센 게 사실입니다. 앞서 역대 정부에서도 대부분 이 개념에 근거한 법률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의 대표가 다시 토지 공개념을 꺼내들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이거였나? 라는 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빅픽처였나요?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이런 걸 방지하고 해결하는 곳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이라는 곳인데요. 제 역할을 못하자 이런 일도 발생하는군요. 기사 보시죠. 이게 뭡니까? 심부름센터가 학교 폭력에 개입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요, 심부름센터를 고용을 하면요, 덩치 큰 문신한 남성들이요,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혼내주거나 가해 학생 부모한테까지 찾아가서 협박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우리 공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져야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도대체 뭐하고들 계신 겁니까? 또 예산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답답하고 기가 막힌 기사여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걸까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구글이요, AI 스피커를 가지고 국내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죠. 이 AI 스피커라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각종 명령을 수행하는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데요. 갈수록 그 성능과 기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AI 스피커를 통해 모든 업무나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초기에는 그냥 음악 틀어줘, 불 꺼줘 이런 정도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컨설팅도 가능해진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AI 스피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AI 스피커가 이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건데 메뉴가 뭐가 필요하지? 식자재가 뭐가 필요하지? 네, 식자재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제가 마트에서 구입해 드릴게요. 그러면 AI 스피커가 대신 주문을 하고 집안까지 배달이 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지금 통신사는 물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AI 스피커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목소리를 얻는 자, ICT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